저희가 재산분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국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에 위자료를 뭐 40조 원이던가요?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. 네,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이 문제라고 대해서. 봐요. 재산분할. 네. 글쎄요. 재산분할은 이제 그 부부가 같이 결혼 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이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혼 시에만 또 분할하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명문으로 전업주부도 50%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기여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그 어떤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도 좀 필요하고 물론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뭐 50% 가깝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파탄주의 쪽에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이전에 우리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부부재산제가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별산제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한 그 소유자, 명의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하기보다는 남편의 명의로 큰 재산을 경우 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그 남편이 대다수의 남편이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탕진하거나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분할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이혼하자고 합니다. 위자료도 판결은 받을 수 있겠죠. 잘못 정도에 따라서.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게 거의 공허한 권리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위자료 재산 분할이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런 상담이 저희는 많습니다. 그러한 현실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거는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나쁜 남자라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살아도 아니지. 차라리 이혼해야 되는 거고 이혼을 안 해도 생활비를 안 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은 이러한 부부재산제를 일단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래서 개정하는 거는 혼인 중에 재산 처분을 명의자의 재산 처분을 조금 제한하고 그다음에 혼인 중에도 재산 탕진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그래서 일정하게 부양 의무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을 혼인 중에도 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를 좀 먼저 개정해 놓고 그러면 혼인 중에 좀 평등한 부부재산을 유지하고 그것이 이혼 시에 이혼재산 분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자료가 할 수 있다는 임태강 교수님, 현재 위자료는 얼마 정도 근데 지금 받나요? 사실은 현재 위자료가 너무 수준이 안 좋아서 그래요. 이게 5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그 일반적인 거고 보통 30년 살아도 내지는 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 억씩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정도이거든요.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. 평균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? 그러니까 그 평균액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은 동등하게 아까 말한 대로 뭐 30년 살면 50%. 그다음에 20년 살면은 뭐 30%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것도요. 그 맞벌이 부부의 그 여성이 가지는 또 이런 그 안 좋은 불편함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전업주부들은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남편하고 30년 이상 살면 50% 준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많이 정착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전업주부들은 아니 그 일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에서 또 가정일도 70% 하거든요. 그분들 그냥 똑같이 50% 가져가라 그래요.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요.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어떻든 간에 뭐 이혼하고 나서라도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좀 약간 이상한 게 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모든 종류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파탄주의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. 빨리 시작 안 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 얘기만 하면은 진전이 없잖아요. 양육비 자녀 그 양육비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행 확보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양육비를 지금 줘야 된다 하고 판결을 받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10쌍 중에 7쌍은 못 받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.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제도만 만들면 되느냐? 양육비 주라는 그 결정은, 그러니까 법전에는 우리 법조항
법조문 갖춘 때부터 있었습니다. 그렇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하고 국가에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미흡한 수준이거든요.